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하나 배우지 않았어? SN 배웠죠, SN.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자, 이걸 SN이라고 쓰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표현법에서 SN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SN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건 알겠는데 얘가 도대체 원래 수열이 뭔지는 SN을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합이 영어로 뭐니? sum입니다. sum. 이 sum의 앞글자 S를 따서 S의 그리스어 대문자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해요. 그리스어 대문자. 여러분들이 고교 수학 혹은 뭐 다른 과학 과목에서 이제 시그마를 두 개를 볼 텐데 얘는 대문자고 그리스어 S의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입니다. 보통 수학 시간에는 표준 편차에서 나와요. 확률과 통계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걸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기호로는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수학2에서 인티그럴이라고 해서 S를 길게 늘어뜨린 뭐 이것도 비슷한 방식의 S를 변형시켜서 나타낸 기호고 수학에서 S는 보통 합 아니면 넓이를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일단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제가 먼저 쓰고 해석을 할 텐데 시그마의 기호는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서. 이게 정확한 기호고 근데 저는 판서할 때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 나는 이렇게 쓸 텐데 여러분들 서술형에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셔야 맞고. 자, 이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시그마를 먼저 쓰고 아래랑 위랑 시그마 안에는 뭐를 쓸 거냐면 아래는 시작하는 항의 넘버를 쓸 거야. K는 1. 시작하는 게 1부터 시작이고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항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시작항이야. 시작하는 항. 얘는 마지막 항. 이 자리는 우리가 보통 일반항이라고 하죠. 일반항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지. 보통 우리가 일반항은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니? n에 관한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n에 관한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얘는 n으로 쓸 수가 없는 게 여기를 n으로 쓰시면 안 되는 게 k가 1부터 n까지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k가 1일 때 시그마 안에 어떤 애, k가 2일 때 어떤 애, k가 3일 때 어떤 애, n일 때 어떤 애가 있고 나열하고 더해달라는 게 시그마 기호의 약속입니다. 그냥 한글로 써드리면 나열하고 더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약속 그대로만 따라가 주시면 돼. 근데 여기다 제가 n을 쓰잖아. n을 쓰면 n이 1부터 n까지 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은 항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항. 여기는 첫 번째 항. 오케이. 여기는 AK라고 많이 쓴다. 근데 꼭 K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변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를 L이라고 쓴다. 그럼 얘는 시작항은 1인데 여기는 L에 관한 식이 와야 돼. AL이 와야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입니다. L이 1이면 A1, L이 2면 A2, L이 3이면 A3, L이 N이면 AN이죠. 나열하고 다 더해달라는 얘기. 뭐 M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만 A, M을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일반항을 구하셔야 되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일반항은 뭐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항은 보통 AK, K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항의 개수 구하셔야 돼. 항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 일단 첫 번째 챕터는 표현까지만 하는 거고 그 다음 챕터가
표현하고 계산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럼 뭐 여기까지 하다 보면 의구심이 생길 거야. 근데 뭐 이딴 거 해서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명칭 있는 수열 두 개만 배운다라고 했죠. 현재로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 등비는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합의 공식도 다 외워야 돼. 근데 그거 말고 무수히 많은 잡다스러운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항은 구할 수 있으나 합을 구하지 못했던 잡스러운 수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놈들을 뒤에 있는 몇 가지만 약속하면 이제 다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나열하고 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래. 앞에 S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S7에서 얼마 빼면 되지? S2를 빼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시그마 기호로 약속하면 시작 항이 얼마? 세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AK를 나열하고 더해주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약속을 하나 더 배웠고, 맞지?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SN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거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 3, 5, 7 이렇게 나가면 2n-1개야? n개지, n개. 여기 써 있는 애가 일반항 자체가 여기 아래 써 있는 애가 2n-1꼴이니까 이게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이에요. 얘는 n개입니다, 결국. 그러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나열하고 더할 텐데 여기는 ak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k가 1이면 a1 나오는 거 맞죠? k가 2면 a3인 거 맞지? 3이면 a5인 거 맞고 k가 n이면 a2n-1인 거 맞습니다. 이런 애들도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표현에만 먼저 집중을 하고 계산하는 거 이제 뒤쪽에서 볼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기호의 약속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그마 안에 있는 애를 다 나열하고 더해주세요가 이 기호의 약속입니다. 이 기호의 효율성과 아주 좋은 점은 이제 계속 수학을 하다 보면 알 거예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뭐 구구단 처음 배울 때 구구단의 효율성을 먼저 배우진 않았지. 일단 외웠습니다. 일단 외우고 나서 보니까 뭐 곱셈이든 뭐든 하든 계속 쓰이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약속했으니까 일단 시그마의 성질을 한번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 크게 나눠서 시그마의 성질은 세 가지. 첫 번째 실수배에 관한 성질,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 관한 성질. 요 세 개 배울 거예요. 심플하게.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자, 여기서 제가 C라고 쓴 건 K에 아무 연관이 없는 그냥 상수 말하는 거야, 상수. 그러니까 K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K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C인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얘는 정에 맞게 나열해 볼게요. K가 1이면 CA1이죠. 맞습니까? K가 2면 CA2고 짠짠짠 K가 N이면 CAN이지. 맞습니까? 이거 다 C로 묶어낼 수 있죠. 여기까지 돼? 그리고 이거 다시 표현할 수 있지. C 곱하기 얘는 결국 A1을부터 n번째 항까지 나열하고 더한 거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결국은 뭐 한글로 짧게 말씀드리면 시그마 안에 곱으로 연결된 상수입니다. 곱으로 연결된 상수는 뭐 로그에도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그냥 바깥으로 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성질이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보통 실수배라는 성질이고 앞에 시그마 안에 어떤 실수가 곱해져 있으면 바깥으로 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외우셔야지 결국은. 결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제가 한 큐에 할게. 이번에는
시그마 안에 어떤 K에 관한 식 두 개가 더해져 있다. 여기는 뭐 대단한 증명 같은 게 아니야. 사실 확인만 해보면 돼. 자, K가 1이면 A1 플러스 B1이죠. 시그마 안이. K가 2면 A2 플러스 B2죠. 그 다음에 3일 때 마지막이 N일 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제가 A에 관한 식을 이렇게 먼저 쓰고 B에 관한 식을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로. 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AK 나열하고 더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BK 나열하고 더해주세요. 표현 가능하지. 결국은 시그마 안에 덧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분리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죠. 분리해 쓸 수 있다. 자, 그럼 저는 증명은 생략하겠으나 가운데가 마이너스여도 뺄셈이어도 그대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된 거 맞지? 이번에는 시그마 안에 K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만 와 있을 때 제가 그냥 C라고 쓴 건 K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냥 계속 상수란 얘기야. K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억만이든. 그럼 얘는 K가 1일 때도 시그마 R은 C고 2일 때도 C고 3일 때도 C고 N일 때도 C겠죠. 그럼 C가 몇 번 더해집니까? N번. 그럼 똑같은 C를 N번 더했으니까 그냥 NC 또는 CN이라고 쓰시면 되지. 자, 그럼 여기 그냥 상수가 와 있을 때는 얘랑 갖다 곱한 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 주의, 이런 거 안 돼.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이거 얼마야? 35. K가 1이어도 시그마 R은 7이고 2여도 7이고 3이어도 7이고 4여도 7이고 5여도 7이죠. 7이 5번 더해지니까 5 곱하기 7, 35입니다.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애들. 얘도 35일까? 아니지. 이번엔 시작항이 뭘로 바뀌었어? 3. 그럼 K가 3일 때 시그마 R은 7이고 K가 4일 때도 7이고 5일 때도 7이니까 7이 몇 번밖에 안 더해져? 3번밖에 안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성질은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시작항이 1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시작이 1인 경우에는 냅다 곱하면 되고 아니면 이 항의 개수만큼 요 상수에 갖다 곱하시면 되죠. 21이라는 게 3, 7에 21이잖아. 그치?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이고 또 주의할 점이 또 있죠. 지금 배운 성질에서 이런 건 안 됩니다. 얘를 합쳐서 쓸 수가 있을까요? 얘는 합쳐서 쓸 수가 없지. 얘는 7번 얘를 나열하고 더한 거고 얘는 이놈을 10번 나열하고 더한 거니까 시작항이랑 마지막 항이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증명하는 데 쓰이는 그 아이디어를 보면 저는 뭘 했냐면 한번 얘를 나열하고 다시 표현했죠. 나열하고 다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려운 문제는 뭐 거의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마가 한 번에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나열하고 다시 표현해. 오케이? 시그마 기호를 한 번에 구할 수 없다. 연산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나열하고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성질 중에 곱셈, 나눗셈 제가 했습니까? 없어요. 이 두 개는 안 됩니다. 곱셈, 나눗셈은 분리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저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짧게만 볼게. 곱셈이라는 건 여기 어떤 K에 관한 식이 두 개 와 있다. 근데 만약에 곱셈도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얘를 정의에 맞게 나열하고 써보나 얘를 써보나 똑같이 나오면 성립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K가 1이면 A1, B1, K가 2면 A2, B2,
이걸 여기까지 더한 거고 얘는 이쪽은 A1부터 어디까지야? AN까지 합이고 이쪽은 B1부터 BN까지 합이죠. 그럼 얘를 분배 법칙을 썼을 때 얘랑 같니? 같지 않지. 같지 않으니까 성립 안 하는 거야. 성립 안 하는 건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립하는 경우만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성립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덧셈, 뺄셈, 실수배만 되는 겁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만. 자, 여기까지 됐어.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처음에 배우는 것처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좀 못 드렸는데 우리 시간이 얼마 없어. 당신들 아직 느긋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첫 번째는 정의를 했으면 정의에 맞게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순서 그대로 해볼게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고 항의 개수 구하라고 했지. 그럼 이 숫자들을 관찰. 7, 10, 13, 64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째 항 7이고 공차 얼마? 3. 근데 여기는 AN보다는 AK를 먼저 많이 구하라고 했죠. 자, 공차 3이니까 그대로 K의 개수는 3이고요. 첫째 항이 7이면 1 집어넣어서 7 나오려면 병신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첫 번째 과정을 수행한 거야. 일반항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이렇게 나가는 놈의 마지막이 64니까 얘가 64가 될 때 K 값은 얼마죠? 20이죠. 즉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 20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시그마로 표현만 하면 돼. 여기는 그냥 고정이야.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나열하고 더해주세요. 일반항은 3K 플러스 4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니? 그냥 표현하면 끝이죠. 2번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타가 좀 있어서 과제하실 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적어드릴게요. 483번에 보면 보기 2번에 마이너스 13으로 나왔는데 이거 13으로 수정해 주시오. 13으로 수정해 주시고 485번에 첫 번째 보기가 이건 제가 어차피 같이 할 거야. AK라고 되어 있는데 AEK로 수정해 주시고 이건 제가 그냥 같이 볼게. 485. 자, 아직은 우리가 뭐 외워야 되는 공식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의에 따라서 그냥 나열만 하시면 돼. 자, 이게 익숙하신 분은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뭔지 주어졌니? 안 주어졌어. 무슨 수열인지 전혀 몰라. 그냥 한만 주어졌어요. 그럼 K가 1이면 이거 얼마죠? A2. K가 2면 A4. K가 3이면 A6. A8. K가 마지막이 5일 때 A10. 이게 20이다 라고 주어진 거지. 저는 그냥 풀었었을 뿐이야. 얘는 K가 1이면 얼마지? A1. 2면 3. 3이면 5. 7, 9 더했을 때 30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제가 지금 한 게 나열한 거야. 나열하고 다시 표현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자,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 볼게. 더할래 뺄래? 더해야겠죠. 더하면 A1부터 어디까지 더해지지? A10. 다시 표현. 1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50이다 라는 힌트를 굉장히 어렵게 주어진 거지.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정석적으로 성질들을 이용해 보면 얘는 일단 가운데가 뺄셈이니까 분리해서 쓸 수 있죠.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곱으로 연결된 상수는 바깥으로 쓸 수 있다며.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구해봤더니 이게 얼마래? 50. 그냥 함수값처럼 여기 50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2 곱하기 50이죠, 그럼. 얘는 K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계속 3이지. 3을 몇 번 더해야 돼? 10번. 둘이 갖다 곱하면 되죠. 70. 맞지?
그러면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뿐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렇게 풀진 않겠죠. 여기까지만 구해주시고 그냥 여기다 2 앞으로 빼고 머릿속으로 2 곱하기 50해서 앞에 거 100이고 3 곱하기 10해서 빼기 30 하시면 되겠지. 원래 계산 그렇게 하겠죠. 저는 칠판에다가 쓰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진 거고 원래 계산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혹시 몰라서 제가 하나 정도만 아니다.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어려운 건 501번, 502번 정도밖에 없어요. 501번, 502번 정도만 깔끔하게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바로 넘어갈게. 자, 일단 503번 같은 문제도 지금 이 두 줄의 문장을 읽어봤을 때 AK가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니? 전혀 알 수 없어. 그냥 첫째 항이랑 왜인지 모르겠지만 20번째 항만 주어졌어요. 그럼 정의에 맞게 그냥 나열을 하시면 돼. 얘는 K가 1이면 A2죠. K가 2면 A3이고 그 다음 A4고 19까지 나열할 거야. 19까지 나열하면 뭐 18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 19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 빼기 뒤에 거는 K가 2면 이거 얼마입니까? A1 K가 3이면 A2 4면 A3 20이면 A19지. 이렇게 빼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정의에 맞게 쓴 거고 다시 표현해야 되는 경우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봤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쫙 없어질까요? 여기 2부터 19까지 합, 여기 2부터 19까지 합은 그냥 다 날아가지. 날아갑니다. 남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최종적으로는 나는 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문제에 주어졌지. 20이고 2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18 그대로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 정도는 홀수번 제가 그냥 도와드릴게. 511번. 자, 제대로 숙제하고 있나 보자. 먼저 시그마를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명확해요.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지 한 번에 계산 못합니다. 힌트는 K는 1부터 49까지 시그마 AK 그 다음에 50번째 항이 주어졌는데 이거 바깥으로 빼서 쓸 수 있어? 곱으로 연결된 K?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상수일 때만 앞으로 빼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K가 변하면 얘도 변하는 겁니다. 변수는 못 빼내요. 그거는 나중에 적분할 때도 똑같아. 나머지 적분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지만 지금 K가 변하면 얘 변하잖아. 변하는 애는 못 뽑아낸다고. 안 변할 때만 뽑아내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또 뭘 할 거냐. 나열하고 다시 표현. 이 등차 등비를 빼고는 나머지 잡수열은 나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나열하고 다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천천히 해볼게. 이거 하고 제가 비슷한 문제 시켜볼 거야. 잘 봐. K가 1이면 시그마 아니 얼마니? 이렇게 되지. 그리고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나열할 때는 굉장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세로로 나열하세요. 세로로. 자, K가 2일 때는 시그마 아니 분배 법칙 바로 쓸게. 2A2 빼기 2A3이지. 그 다음에 K가 3이면 3A3 마이너스 3A4고 K가 4면 4A4 마이너스 4A5예요. 근데 우리는 고교 수학에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배우기 때문에 이걸 죽을 때까지 나열하는 건 아니고 한 위에 두세 개, 아래 한 개 정도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항이 얼마니? 49. K가 49일 때가 끝이야.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나열한 거죠. 나열하고 다 더해달라는 게 시그마 교회의 약속, 정의라고 했어요. 이거 다 더하시면 돼. 아니 이걸 언제 다 더하고 있어요? 근데 더하는데
우리 1학년 때 열심히 배웠어. 동류항끼리 계산하지 않니? 동류항. 똑같은 놈들끼리. 얘는 뭐랑 계산해야 될까? 다 더하면? 얘랑. 그치? 계산하면 얼마야? A. 얘는 뭐랑 계산하죠? A3. 얘는 얘랑 계산하죠? A4.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산되는 거 보여? 그럼 우리는 지능이 있잖아. 지능이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될까? 그냥 A49가 되겠죠. A49가 됐고 지금 비스듬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앞뒤에서 똑같이 남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남고 이거 남았죠. 이 형님은 계산할 애가 없지. 걔네는 따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지금 제가 한 행위가 시그마 정의에 맞게 그냥 나열하고 더한 거야. 더하는데 눈에 잘 보이려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세로로 더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표현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표현 가능할 것 같아. A1부터 A49까지 합 아니야? 아주 심플하게 첫 번째부터 49번째 항까지 AK 나열하고 더해주세요. 얘는 뭐 규칙이 없으니 따로 뺏어 써야죠. 자, 따로 뺏어 써야 되는데 이거 얼마라고 주어졌니 지금? 얘는 딱 주어집니다. 다른 애가 주어지면 저도 못 풀어요.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얘는 32라고 주어졌고 A 50번째 항은 얼마래? 7분의 1. 그럼 계산하면 1번 나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제 앞으로 이 시그마를 계속 볼 텐데 결국 초이스는 이거야. 한 번에 계산이 되냐? 되면 하시면 돼.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나열하고 다시 표현하라고. 이거 지금 나열하고 다시 표현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513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513번.